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세계 최대 규모 기술 전시회 MWC 상하이 2023. 그러나 올해 분위기는 작년과 대조적으로 썰렁 그 자체였습니다. 에릭슨과 노키아 등 서방의 업체들은 개막 직전 불참을 통보하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르려던 중국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특히 한 가지 눈에 띄는 사건은 2017년부터 매년 행사 VIP로 가장 큰 부스를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보가 최근 발생한 중국의 기술 유출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1년 사이 밝혀진 중국의 삼성전자 기술 유출 시도는 무려 4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첨단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가 건넨 돈을 받고 유출한 삼성 전현직 연구원 등 9명이 적발되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였고, 올해 초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 업체에 돈을 받고 넘긴 협력업체 대표 등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26일 삼성 디스플레이는 자사의 특허 내종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6월 12일에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체 설계 자료를 통째로 빼돌려 중국에 그대로 똑같이 공장을 지으려던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피의자가 검찰에 구속 기소된 사건도 발생했죠. 다행히 기술이 넘어가기 직전에 적발되어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중국의 이러한 기술 유출 시도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6월 적발된 기술 유출 시도를 통해 만약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면 그 피해액이 추산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었는데요. 반도체 생산을 위한 시갑 과정, 세정 과정 등 주요 8대 공정 전체를 불법 카피하여 중국에 똑같이 공장을 지으려 했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수십 년간 노하우로 얻어낸 온도와 습도의 미세한 차이마저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동안 삼성의 핵심 기술이 여러 건 유출된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공장 전체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 불법 복사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SK하이닉스 부사장 출신 최상무는 회사에서 나온 뒤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을 투자받아 반도체 회사를 세웠고, 이 돈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인력들 200명을 고액 연봉을 미끼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중 삼성전자 출신 김모 씨는 퇴사 이후 반도체 공정 조건 데이터인 BD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출시가 있는 중국 회사로 반출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국 내 불법 회사의 공정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과 8대 공정의 배치 순서, 심지어 사무실의 위치와 직원 배치도까지 모두 똑같았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을 지경이죠. 이러한 중국의 기술 유출 시도는 결국 한국 출신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시작되기에 법조계에서는 한국 법원에서의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 유출 범죄를 사실상 간접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1996년 제정된 미국 경제 스파이법은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 시 최대 3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 기본 징역형은 1년에서 3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나라 팔아먹는 21세기 이완용들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다뤄줘야 다신 조국을 배신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 하나 등 따숩고 배부르겠다고 국가를 배신하는 것들에게 더 이상의 호의는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탐내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기술 탈취가 아니고서는 현재 벌어진 격차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인 AI 반도체 관련 기술에서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전문 투자자 브래드 게르스너는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키워드로 데이터 클라우드와 AI를 꼽았습니다. 이 두 가지 분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이라고 지칭한 것인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고성능, 고용량, 저출력 기반의 첨단 AI 반도체가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최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을 개최하고 AI 시대를 겨냥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삼성 최시영 사장은 다소 파격적인 발언을 하였죠. 바로 AI 반도체의 가장 최적화된 반도체 기술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에 이어 2나노 공정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인데요. GAA 기술은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 성능 저하를 극복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작년 6월 세계 최초로 GAA 기반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였고, 2025년부터는 2나노 반도체, 2027년엔 1.4나노 반도체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이외에도 AI 반도체 핵심 중 하나인 HBM 고성능 대용량 메모리 반도체 역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세계 모든 출하 물량을 거의 도맡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AI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연산을 병렬 방식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GPU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GPU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대폭 향상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HBM 메모리이죠. HBM은 AI, 5G,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으로 대표되는 고성능 컴퓨팅의 필수제로 불립니다. 그 유명한 챗GPT의 오픈AI가 엔비디아의 1만 개의 GPU를 주문하였고 여기에는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가 들어가죠. 또한 순수 AI 반도체 역시 한국의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는데요. 현재 CPU와 GPU 기반의 AI 반도체는 인텔과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 2세대인 FPGA와 ASIC 그리고 3세대인 핌 기반에서는 한국의 벤처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AI 반도체 기업 6개 중 3개 기업이 한국 기업인데요. 그 3개 기업은 바로 리벨리온, 사피온, 그리고 퓨리오사이죠. 특히 퓨리오사의 AI 반도체인 워보이는 최근 AI 반도체 벤치마킹 대회 ML퍼프에서 엔비디아의 T4보다 높은 처리 성능을 기록했고 가격 대비 성능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정덕균 서울대 교수는 이번 성과를 통해 퓨리오사가 대한민국 AI 반도체 역사에서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평가하였죠. 퓨리오사의 AI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AI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대 IT 업체인 구글도 인정한 바 있는데요. 최근 구글은 AI 시대에 대비하여 자체 반도체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의 AI 반도체 연구팀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구글의 반도체 개발은 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뤄졌는데 구글은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에서 최초로 R&D팀을 구성한 것이죠. 한편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던 중국은 각종 제재와 기술 초격차로 인해 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현재 미국은 엔비디아의 A100과 같은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상황인데 심지어 최근에는 저성능 반도체인 A800 계열도 모두 막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반도체 미세공정 장비 업체인 ASML의 장비 2종이 올해 9월부터 중국 수출이 금지가 되는데요. 이미 2019년부터 첨단 장비들은 수출 금지되고 있었지만 이번엔 한 단계 아래의 장비에 대해서도 수출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 양쯔메모리의 천난시ang 회장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화 속에서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국을 향해 중국에 베팅하라 라고 말한 것은 사실 중국 좀 살려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한국 역시 세계의 탈중국화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외 금융자산이 지난해 중국에서 대규모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46억 달러가 감소했는데요. 이는 2018년 이후 4년 만으로 매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완전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부동산 등 대부분의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게 발표되었는데요. 특히 청년 실업률의 경우 사상 최고치인 20.8%까지 치솟으면서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하. 중국에는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신규 대졸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중국 내 주요 기업들은 고용은커녕 사업을 접거나 현재 가동 중인 공장마저도 운용을 대폭 줄이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젊은 청년들에게 귀농을 장려할 정도로 도시 속 일자리는 찾기 힘든 지경인데요. 중국 재계는 가장 큰 문제로 핵심 업종의 부진을 꼽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던 산업이 미중 갈등과 내수 시장 축소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젊은 지식인들의 고용 시장이 완전 꽁꽁 얼어붙은 것이죠. 올해 1분기 중국 내 22개 주요 반도체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적자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각사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주요 칩 제조업체 173개사 중 30개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다시 호황기에 접어든 현재 세계에서 중국만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살기 퍽퍽한데 가슴 따뜻해진다. 모든 중국인들이 착해지길 바랍니다. 반칙하는 중국 같은 국가에게는 발을 거는 게 아니라 발을 부러뜨려야 함. 중국에 우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철저하게 보안 유지해야 한다. 라고 하죠. 중국 반도체 산업이 장기적 침체에 빠지자 중국 고위관리들은 정부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이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뇌물과 부패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참에 반도체 굴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중국 고위관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는 만큼 중국은 기술 자립을 위해 지원금을 쏟아부었지만 실제로 드러난 효과는 미미했고 이미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확산 억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또다시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끝나버렸다.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이 유일하게 잘하는 굴기, 저가치 굴기.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